무심코 흘러갔던 오늘을 따스한 추억으로 만드는 시간. 반짝이는 순간을 기록하는 대학 일기. 지금은 나의 포공시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PBS 아나운서 최연서, 김성현. 윤정아입니다. 인생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바로 연애인데요. 이번 학기에는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울리기도 하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익명의 누군가에게 후련하게 연애 고민을 털어놓고 싶을 때 나의 포공시대 라디오를 들려주세요. 나의 포공시대가 여러분의 연애 상담소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저희 라디오는 금요일 밤 11시 45분 PBS 인스타그램, 유튜브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도 많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포항공과대학교 방송국 PBS 인스타그램 프로필에 오픈 채팅방을 통해 사연을 접수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저번 3화와 마찬가지로 이번 학기에는 연애라는 큰 테마를 갖고 나의 포공시대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4화는 우리의 끝, 이별, 추억, 그리움이라는 주제로 라디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은 채연 씨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녹화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어서 1학번 PBS 아나운서 윤정아 님께서 대신 대타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와! 정아 씨 오늘 시작부터 되게 무거운 주제를 맞닥뜨리게 되셨는데요. 이제 대결을 하시다가 오셔가지고 혹시 소감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무거운 주제인 만큼 최대한 진지하게 임해야 될 것 같네요. 대결이랑은 좀 다른 분위기로 라디오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벌써부터 진지한 엄청난 각오였습니다. 네, 오늘 정아 씨의 입담 한번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당연하죠. 네, 정아 씨 입담 한번 잘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사연을 접수 받았었는데요. 딱 하나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좀 현실적인 사연이어서 그거 먼저 읽어드리고 쭉 이제 라디오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아 씨 한번 사연 읽어주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민 끝에 PBS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게 된 한 포스테키안입니다. 새내기 시절 알만한 사람은 다 알만한 CC였습니다. 선배들이 CC는 절대 하지 말라고 조언해 주셨는데 100번 맞는 말이더라고요. 그러나 당시에 저는 그런 말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었습니다. 그 친구와 함께 연애를 시작할 즈음엔 지망학과도 같았고 관심사나 취미도 심지어 인간관계도 겹치는 부분이 많았는데요. 그런 부분이 연애할 때는 항상 같이 붙어 다녔기 때문에 즐겁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연애할 땐 이점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점들이 어느새 이별 후 지금이 되어보니 굉장한 분노 포인트라는 사실을 요즘 깨닫고 있습니다. 같은 학과이다 보니 수업도 많이 겹치고 기존에 겹치던 친구 관계도 어색해지기도 한 것 같아요. 다들 저희 이별 후 싸늘해진 사이를 의식하는 게 느껴지기도 하고 신경이 쓰입니다. 심지어 시험 기간에는 도서관에서 자주 마주치기도 하는데 열심히 모르는 척하는 중입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실수 안 하시길 기원합니다. 네, 되게 상당히 포스텍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사연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포스텍은 아무래도 CC가 많고 또 그러다 보면은 과 CC도 항상 여러 발생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아무래도 포스텍이라 하기 때문에 뭔가 1학년 때부터 다들 살짝씩은 알고 있잖아요. 포스텍 사이라고 하죠. 그래서 한 다리만 건너면 아는 사이들이 되게 많아서 이게 사실 엄청 좁은 사이인 것 같아요. 네, 그쵸. 커플이 생기면은 언젠가는 모두가 다 알게 되는 그런 좁은 사회가 또 포스텍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약간 쟤네 둘이 사귄다더라. 그런 이렇게 대충 알게 되는 그런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정아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포스텍에서의 CC. 저도 솔직히 포스텍이라는 학교가 주변에 다른 학교들이 많이 있는 게 아니라서 포스텍 내에서 사귀게 될 수밖에 없는 큰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시험 기간에 도서관에 가면 확실히 CC들이 많이 보이기도 하고 다른 학교 친구에게 물어보면 다른 학교의 다른 과보다 우리 학교가 훨씬 CC가 많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제가 그죠? 저번 주인가 잠깐 카이스트 갈 일이 있어서
캠퍼스를 한번 쭉 돌아다녔는데 커플들이 별로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저희 학교면 거의 한 5분 걸어다니면 두 커플은 보통 일상적으로 보지 않나요? 그쵸. 그리고 그 커플 중에 한 명은 분명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죠. 네,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그쵸, 네. 그래서 학식 그런 식당만 가도 커플들 많이 볼 수 있는데 카이스트는 뭔가 다들 잘 혼자서 혼밥을 잘 하시는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아, 카이스트는 그런 곳이군요. 네, 그래서 확실히 제가 아직 단편적인 걸 보고만 얘기를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그래서 특히 이렇게 좁은 사회다 보니까 연인과의 접점도 많이 생길 수가 있고 연애하는 과정에는 되게 행복한 일도 많고 그럴 것 같긴 해요. 근데 아까 사연자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연자가 사연을 보내주신 것처럼 이제 주변에 지인이나 접점이 많은 그런 전 연인과의 관계 되게 처리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쵸, 네. 혹시 과 CC가 우리 학교에 맞나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과 CC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CC는 정말 많은 것 같긴 하고 네. 그리고 특히 우리 학교는 공대랑 자연대라는 같은 이공계열로만 학과가 이루어져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공유할 수 있는 과제가 많고 또 서로 도움을 주고받다 보면은 분명히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제를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과정에서도 좀 CC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과제가 이어준 사람. 네. 음. 특히 전공 공부를 하다 보면 어려워질 때가 오. 많고 또 어떤 과목에서 강점을 드러내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는 주변에 커플 중에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공부를 하는 그런 사이를 꽤 많이 봤거든요. 저도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1학년 때부터 기피를 다들 똑같이 하잖아요. 다른 학교는 과별로 다른 공부를 하겠지만 저희 학교는 1학년 때 모두가 같은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걸 서로 도와주면서 친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약간 그 과제 공감대? 네, 그쵸. 그러니까 항상 그러잖아요. 제출 이게. 기한도 똑같고. 맞아요. 이게 무슨 관계의 시작은 남녀 사이에 관심사를 통일하는 것부터 시작이잖아요. 그쵸. 근데 약간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그게 딱 맞아 떨어지게 되는 상황. 아, 그쵸. 네. 주변에 관심사를 같이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네, 맞아요. 이게 사연자분 말씀대로 접점이 많은 거는 당연히 연애할 때는 너무 당연하게 좋은 점이고 그 다음에 연애하기 전에도 호감이 생길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동시에 헤어지고 나면은 이렇게 불편한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봐야 하니까 마음을 더 불편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거기다가 지금 이렇게 도서관 가서 시험 기간에 불쑥불쑥 나타날 수도 있고. 그쵸. 저희 도서관에 사람들 엄청 많이 가는데. 네. 맞아요. 혹시라도 그리고 막 40명 뭐 이상 듣는 대형 교양 강의를 들었는데 거기서 전 남친을 만날 수도 있고 전 여친을 만날 수도 있는 거고. 같은 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맞아요. 운이 나쁘게 같은 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정말 최악의 상황이네요. 네. 그리고 그렇네요. 또 제가 더 최악의 경우를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게 헤어진 커플 사이에 낀 다른 조원 한 명. 제가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혹시 자세히 좀 물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들은 사연은 3명이 하는 팀플이었는데 하필 그중 2명이 헤어진 사이라서 그 나머지 1명이 참 팀플을 할 때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쵸. 아무래도 되게 그 화약고 같은 상태 아닙니까? 그쵸. 이걸 말을 잘못 꺼냈다가는 둘 중 한 명이 기분이 상한 상황이 벌어지니까. 아니면 둘 다 상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네요. 되게 저였으면 멘탈이 엄청 흔들릴 것 같은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제가 그 조언이었으면 당장 드랍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네, 드랍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애매한 상태. 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별한 본인도 힘들지만 그 주변에 어떤 주변 지인이라든가 겹쳐있던 그런 인간관계, 그런 친구들도 상당히 뭔가 조심하게 되는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주변에서 만약에 누군가가 이별을 하게 된다 또는 내가 이별을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뭔가 다른 행동을 할 거 아니에요? 평소랑은 다른 어색한 행동을 하게 될 텐데 무엇이 과연 그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태도일까요? 그럼 상당히 어려운 거네요. 성현 씨는 어떤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좋다는 것보다는 이렇게만은 안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노골적으로 그러니까 헤어졌으니까 그러니까 헤어진 사이를 알고 있음을 티내는 행동들 있잖아요. 너무 티나는 배려. 네, 그러니까 말을 하다가 하면서 멈추는 그런 실수들은
머릿속에서 먼저 생각하시고 입 밖으로는 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눈치 비슷한 거네요, 이게. 네, 그렇죠. 사실 이게 진짜 눈치가 높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 만약에 적대적인 사이다 그러면 오히려 그걸 이용할 경우도 있더라고요, 가끔씩. 막 여우같이 여우라 그러면 여우인데 약간 그럴 수 있나요? 아무튼 약간 악의적으로 티를 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일부러 매기려고 하는 걸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차라리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서로를 대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헤어진 커플 입장에서는 그 주변의 인간관계까지 잃는 게 참 신경 쓰이고 마음 아픈 부분 중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나 자신은 전 연인을 잃었지만 그 주변의 친구들까지 모두 잃고 싶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그 주변에서는 그 연인이 사귀기 전과 같이 행동해주는 게 가장 좋은 배려라고 맞아요, 생각을 맞아요.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친구는 친구답게 이렇게 네. 딱 그냥 행동해주는 게 가장 베스트인 것 같고, 약간 헤어진 거 알고 있어도 굳이 먼저 얘기를 꺼내지 않는 이상 먼저 아는 척하지 않고 약간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내가 헤어졌던 사실을 막 굳이 얘기하고 싶진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어떤 친구의 연애 관계의 그런 상황에 대해서 굳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의 사생활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관심 크게 갖는 거는 오히려 좀 좋지 않은 행동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살짝의 눈치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약간 네, 얘네들이 맞아요. 헤어진 걸 알고 있어야 그쵸?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쵸? 아예 모르는 경우에는 너 왜 걔랑 같이 안 있어?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잖아요. 네, 아예 모르고 있었으면은 사실 저는 그거 잘못 시작해도 좀 애매하지 않나요? 약간 사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그런. 그쵸. 물론 근데 주변에 혹시 그게 나인가 싶으시면 아면 그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주변의 지인이 그걸 케어를 해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쵸. 눈치를 챌 수 있게 좀 대충 노골적이진 않지만 좀 많이 친한 지인이 같이 다니면서 미리 만약 컷을 맞아요. 해주는 거죠. 눈치 없이 내가 선을 넘는 건지 넘지 않는 건지도 모를 정도로 약간 눈빛으로 맞아요. 그럴 때면 약간 그런 어떤 그런 어떤 시그널이 필요하지 않을까. 맞아요. 네, 저도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이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적절한 태도, 안 좋은 태도라면은 사실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주변의 친구라든가 아니면 주변에 아는 선배, 후배 아니면 지인이 이별했다. 되게 그렇다고 내가 위로해줘야지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정답이 아닌 것 같긴 하고, 뭔가 최악의 경우만 피하자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최악의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게 접점이 많은 애인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접점이 많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같은 단체에 소속해 있다는 말이잖아요. 동아리든 그렇다 뭐든.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 우리의 이별 얘기를 그냥 가십거리로 삼는 경우가 꼭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최악인 것 같아요. 남의 마음 아픈 이야기를 그냥 자기들이 웃고 떠드는데 사용한다는 거는 정말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딱 둘 사이에 있었던 스토리는 둘 사이에서만 얘기를 하고 끝내고, 뭔가 그래서 뭔가 좀 알고 있어도 대충 그냥 너 그거 알고 있어? 알고 있어 하면은 그냥 거기서 그래? 그럼 여기까지 하자. 그런 식으로. 그쵸, 네. 굳이 막 더 설전을 벌이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연인 사이에서도 한쪽이 막 다른 한쪽에 욕을 막 하고 다니는 거나 그거는 그럴 경우에는 예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가십거리에 오를 가능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둘 다 그런 걸 배려하면서 이별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런 부분에 맞아요. 대해서는. 네, 그런 걸 전문용어로 진흙탕 싸움이라고 하죠. 제일 끔찍한 상황이네요. 근데 맞아요. 이게 사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별을 했든 하지 않았든 뭔가 그 내부에 있었던 둘만의 이야기는, 둘만의 어떤 스토리는 둘만이 잘 간직하고 잘 묻어둘 건 묻고, 그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신뢰 관계에 좀 연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만약에 제 주변 사람이 이별을 했다 하면은 그 사람의 자존심을 어떻게든 올려주려고 노력을 할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분위기를 아예 텐션을 높여놓거나 맨날 어디 재밌는 데 데려가거나 약간 그 생각은 하나도 안 나게 노력을 해줄 것 같네요. 네, 오히려 그 점이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굳이 왜 헤어졌냐, 뭐가 힘들어서 헤어졌냐 이러면서 상처를 들쑤시기보다는 그 사람이 정말 힘들 때 와서 기댈 수 있도록 그냥 옆에 있어주고,
그게 아닐 때는 기분이 좋아질 수 있는 일들을 많이 만들어주는 게 주변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줍지 않게 위로를 하는 것보다는 약간 그냥 즐겁게 좀 자존감이 떨어졌을 테니까 약간 너 되게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뭔가 잘 그죠. 재밌게 해주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친구가 자연스럽게 좀 위로가 필요하다 싶을 때 말을 꺼내지 않을까요? 고민을 꺼낼 때 그때 이제 심심한 위로를 보내는 게 딱 거기서 묻고 그냥 굳이 막 주변으로 확성기처럼 하는 거는 진짜 그건 예의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아, 제가 분노하고 벌써 네, 분노가 맞아요. 시작됐네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걸 들으시고 공감할 것 같습니다. 그쵸. 네. 그러니까 항상 위로는 그러니까 내가 해주고 싶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위로를 받는 사람이 원할 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명언이네요. 그리고 뭔가 위로는 사실 해준다기보다는 들어주는 게 정답이지 않나. 최고의 네. 위로는 들어주는 거죠. 네, 네네네. 그래서 항상 연애 상담도 그래서 항상 보면은 말해줘봤자 내 말대로 안 한다. 그냥 들어주는 게 정답이다라고 하잖아요, 다들. 그쵸. 그냥 전화 받고 하고 나면 맞아요. 위로가 끝나는. 사실 이미 그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정답을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냥 그게? 털어놓을 상대가 필요한 거지. 맞아요. 그게 감성과 이성 사이에 충돌을 한다거나 네. 그런 경우. 확실히 털어놓으면 좋거든요. 맞아요. 마음이 풀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털어놓을 사람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주변 사람들이 이별을 했을 때 저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잘 경청해주고 뭔가 어쩌지 않게 나서서 위로를 하기보다는 그냥 평소와 같이 잘 대해주면서 뭐 루머가 퍼지지 않게 그래도 뭐 친구라면은 그래도 야, 그 네가 아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냐 이런 식으로 뭐 잘 제지를 해주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게 제지해주는 것도 정말 좋은 친구의 역할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둘 사이의 문제였으니까 둘 사이에서 잘 해결을 보도록 해결이 안 되면 안 된 채로 둘 사이에서 잘 물릴 수 있도록 네, 하는 게 가장 주변인으로서는 베스트인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저희가 너무 주변인 입장에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당사자들 얘기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이별. 사실 저희가 아직 그렇게 뭐 연인 경험이 많은 편도 아니고 이별에 이렇게 익숙지 않은 것 같아요, 뭔가. 그쵸. 이별보다는 뭐 썸이라든가 약간 좀 새로운 관계에 아직 대해서 좀 더. 푸릇푸릇한 새내기들에게는 아, 맞네요. 이별보다는 새로운 만남이 더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네요. 아, 네, 맞아요. 우리 정아 씨는 푸릇푸릇한 1학번 새내기입니다, 여러분. 그쵸. 이별이란 것은 우리 새내기들에게 너무 먼 얘기가 아닌가 싶긴 한데. 네. 이제 2개월 남았어요. 제가 2학년 될 때까지 아직 2개월밖에 이제 남지 않았네요. 아니, 근데 뭐 사실 2학년도 그렇게. 현서 씨, 네? 저희는 화석이까지 2개월 남았는데요? 지금 몸이 좀 굳어가고 있는 게 느껴지고 있어요. 점점 돌이 돼가는 건가요, 이제 이렇게? 아, 슬프네요. 아이, 근데 그렇게 2학년도 늙은 건 아니죠. 아직은 저 2학년이니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3학년도 사실 생각보다 어려요. 맞아요, 22살인데. 사랑 앞에서 나이는 없다 그러잖아요. 당연하죠. 그렇죠. 22이면 여전히 우리는 이별에 상처받을 거고 네, 그 다음에 사랑하는 관계가 끊기 쉽지 않은 관계인 만큼 이별을 하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과 정말 많은 시간을 이렇게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생각을 하면서 보낼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별을 하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뭔가 이별을 생각하게 되는 어떤 상황 아니면 어떤 그런 분위기 이런 게 몇 가지 생각해보면 있을 것 같긴 해요. 이게 사실 저는 저번 화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 중에서 혹시 정아씨 들으셨나요? 저번 라디오?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사실 맞아요. 너무 길어요, 이거. 여기까지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많이 없을 것 같은데 듣고 계신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저번 시간에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게 적당함을 얘기했잖아요. 아, 그렇죠. 썸과 그 첫사랑, 짝사랑 사이에서 적당함을 얘기했었는데 여기서는 약간 밸런스, 여기서 마찬가지로 밸런스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엇의 밸런스인가 얘기를 해보면 약간 선이라고 정리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선? 그러니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선을 넘으면은 이제 저는 약간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아, 정말요? 근데 선도 약간 좀 용기가 되는 것 같긴 하네요. 현수 씨의 밸런스 이론을 한번 먼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연애 초기에는 되게 물론 연애 초기 아닐 수도 있고 계속 그럴 수도 있겠지만 되게 그 사람이 모든 게 다 이쁘고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다 납득이 가고 다 뭔가 그냥 모든 죄로 다 귀엽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눈에 이제 핑크색 필터가 씌인 거죠. 네, 콩깍지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콩깍지가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느냐, 이 사람의 단점까지 다 가려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엄청 바쁘고 할 일도 많고 가족도 많고 뭔가
뭐 알바든 과외든 엄청 바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시간을 내는 거는 되게 사실 콩깍지 낀 사람에게는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되게 어떻게든 여유를 만들어서 그렇죠.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새벽에 잠을 줄여서라도 만나게 되는 거. 근데 그러던 사람이 이제 점점 변해가면서 이별에 가까워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연인과의 관계보다 나의 일과 나의 뭔가 그런 게 더 중요해졌을 때 서로 익숙해지는 상황이군요. 익숙함과 어떻게 보면 익숙함이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게 사실 콩깍지가 점점 벗겨진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점점 다시 나로 돌아오는 바뀌는 그런 과정. 그쵸. 그래서 권태기도 막 그러잖아요. 이게 옛날 같지 않다. 특히 막 뭐 변했다 이런 말을 그래서 뭐 미디어나 그런 데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공감이 되긴 하긴 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어느 순간 딱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옛날이었으면 이렇게 했을까 싶은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요? 충분히 생길 수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네. 그러니까 그 선이라는 게 성현 씨가 말한 그 선을 좀 빌리면 그 딱 경계를 넘어가는 시점, 우선순위가 변경되는 그런 시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쁘고 내 몸이 힘들어도 만나러 갔겠지만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피곤한 건 피곤한 거다. 그런 느낌? 그렇죠. 네, 이게 좀 사실 그게 나쁜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근데 확실한 거는 그만큼 우선순위가 달라졌다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만큼 이제 믿음이 생겼다는 말도 될 수 있고. 또 그쵸. 왜냐면 이게 그리고 좀 설명이 어렵네요 이게. 근데 이게 믿음인가요? 그러게요. 이건 믿음이랑 사실 상관이 그렇게 크게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술을 먹으러 갈 때 옛날에는 그 사람이 매번 연락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맞아요. 그런 게 있는데. 했는데 이제는 뭐 연락 안 해도 나는 얘를 믿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있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가 이성이 포함된 술자리에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연애 초기에 같은 거 생각해보면 진짜 질투도 많이 나고 되게 좀 솔직히 화가 많이 날 것 같긴 하죠. 저도 여자친구가 간다 그러면 좀 그런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래요? 네. 근데 이게 근데 사실 공대라는 관점에서 어쩔 수 없긴 하지만 아무튼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근데 점점 무뎌지거나 뭔가 사그라드는 질투 그런. 그것도 이별을 생각하게 되는 상황인 것 같네요. 질투가 사그라진다는 건 결국에 믿음이긴 한데 약간 어떻게 보면은 점점 콩깍지가 벗겨져가는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기대가 낮아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제 말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콩깍지가 없어진다고 사랑을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약간 콩깍지는 시작 단계에 달게 되는 어떤 정부 지원금 같은 창업 초기 단계 그런 게 있잖아요. 네. 지원금 느낌. 약간 약간 스타트업 기업들을 이렇게 요람처럼 보호해주는 그런 체인지 오브 브라운드나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빠르게 이별하는 걸 막기 위한 약간 지원금 느낌이고. 이제 연애가 좀 진전됨에 따라서 그게 사라져도 이제 없어질 수도 버티게 되는 사랑이 오래 가게 되고 계속해서 이제 잘 발전해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콩깍지가 벗겨진다는 건 어쩌면 상대방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한다는 말 뜻이기도 하니까요. 네, 맞아요. 성윤 씨 아까 선 얘기하신 그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선은 그러니까 원래 더 많이 좋아하는 사람이 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네.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한 번 넘어지면은 다시 일어나서 뛸 수 있어요. 그리고 몇 번 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뛸 수 있는데 어느 순간 한 번 더 넘어지면 다시는 못 일어나는 때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사람 마음도 말이네요.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몇 번 넘어지다 보면은 앞으로는 못 일어나는 시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현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연애 초기에 정말 좋아할 때는 내 시간도 정말 많이 줄이고 내가 할 수 있었던 많은 것을 포기해 가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돈을 쓰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거리가 있다던가 아니면 그 사람이 너무 바쁘다거나 하면은 이제는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의 삶에서 점점 사라지는 것 같은 기분을 받을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한두 번 하면은 어떻게든 저 사람이 많이 바쁜 거야. 그래서 저 사람은 되게 열심히 살고 있구나. 자랑스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그게 잘 안 되는 때가 와요. 그러면 이제 이별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되게 공감이 되는 말인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순간 그 사람의 뭔가 잘못이라든가 단점 같은 게
처음에는 되게 가볍게 넘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고치면 되는 거지. 앞으로 잘할게 사과 한번 하고 끝날 수 있는 건데 그게 반복이 되고 점점 쌓이고 커지면서 따라서 되게 그 사랑하는 마음과 그거를 내가 이걸 견뎌내면서까지 이렇게 그거를 받는 스트레스 그런 거가 사이 밸런스에서 스트레스가 그걸 넘어서게 되면 그때부터 이별을 고민하게 되는 그런 거 네. 같네요. 그런 거 같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네. 이제 내 자신이 이제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너덜너덜해졌다는 걸 이제 인식을 해버렸을 때 스스로 자각을 해버렸을 때 그때 이제 이별을 생각하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맞아요. 이게 맞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네. 되게 명언을 날리시네요. 진짜 맞는 말이에요, 다. 근데 저는 사실 아까 성현 씨가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더 많이 좋아하는 사람이 더 결국엔 진다라는 말 있잖아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많이 좋아할수록 오히려 그 내가 쏟아낼 수 있는 감정을 다 쏟아내고 이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훌훌 털어버리고 맞아요. 이게 이별을 잘 견딜 수 있을 거다. 공부할 때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떨어졌어. 시험 치기보다는 그냥 완전히 훌 털어버리고 그래 다른 일 하면 되지. 다른 시험 치면 되지. 내가 뭐 공무원 아니면 다른 게 할 거 없나?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내가 전공 시험 뭐 A불 못 받으면 뭐 애제라도 받으면 됐지. 난 만족한다. 난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렇게 되게 어떤 하나의 그 마찬가지로 그런 한 사랑을 잘 떠나볼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맞는 것 같네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랑이든 어차피 헤어지고 나면은 줄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줄 수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이제 주고 난 다음에 헤어지는 게 맞는 것 같고 물론 그렇게 더 많이 좋아하다 보면 더 마음이 아플 일도 많다는 뜻이겠지만 명언 대적이시네요. 진짜 하는 말들이 명언밖에 없어. 네, 아주 주옥 같은 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또 다른 주제가 저희가 이제 사연 연계는 안 되지만 또 생각해본 주제가 전 연인과의 재회라는 내용인데요. 전 연인과의 재회 혹시 그래도 좀 들어보신 거라든가 어떤 알고 계신 그런 게 있나요? 혹시 정하 씨는 뭐 혹시 있으신가요? 전 연인과 재회를 하려면 일단 재회를 생각해본 적이라든가 둘 다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남아있어야 재회가 가능한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겠죠. 미련이라든가 그게 남아있어야겠죠. 홧김에 헤어지자고 했었던 경우에 다시 붙잡으면 다시 재회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저는 그 홧김에 헤어지자라고 말을 한 거는 이별이 아니라 그냥 싸웠다고 생각을 해요. 그쵸. 약간 나 삐졌어 하고 약간 티를 내는 걸 수도 있는데 좀 나쁜 방식의 티내기죠. 그냥 잠시 싸웠는데 누군가 자존심을 내려놓기가 싫은 상태였던 거죠. 그렇죠. 갑자기 끼어들고 싶어서 정말 죄송한데 혹시나 연인을 조금이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싸울 때 헤어지자는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절대 하면 맞아요. 안 되죠. 네. 아무리 삐졌어도 사실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맞아요. 그거를 무기로 쓴다거나 네. 그건 진짜 최악의 연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남한테 준 상처는 결국 자기한테 돌아오고 더 깊이 박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자존심도 나왔었는데 이게 사실 뭔가 큰 영역인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내 자존심을 지키는 것과 우리 둘 사이의 관계를 지키는 것과 하나의 선택을 하게 될 때 자존심이 우선이 되면 그때부터 약간 스물스물 이별에 둘 다 자존심 싸움을 하게 되는. 그쵸. 이별의 연기가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쵸. 이것도 이별을 하게 되는 과정 중 하나인 것 같네요. 자존심 싸움. 네, 그리고 전 연인과의 재회를 얘기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래서 저희 이번에 키워드 3개 중에 2개가 이것과 연결이 된 것 같아요. 추억과 그리움인 거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비슷한 단어 아닌가 저 생각을 했어요. 그러지 않나요, 뭔가? 추억. 근데 조금 다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억은 내가 이제 감정까지 모두 다 정리해서 이제 상자 속에 예쁘게 담아둔 거고 그런데 그리움은 그 감정이 어느 정도 현재 진행형 그런 느낌이 조금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거 그대로 잘 말해주셨네요. 그래서 이게 되게 맞아요. 저도 그리움은 사실 미련이 좀 남아있는 그런 재회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근데 사실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움이 남았다는 건 한쪽만 남았을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그리움이요? 네. 저 다른 한쪽은 또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심지어 새로운 연애 하고 있지만 아직 잊지 못하고 쓰레기네요. 그런 상태면 만나면 안 됐죠. 그쵸. 이게 사람을 사람으로 있는 거는 전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이것도 한번 얘기해봐야겠네요. 사람을 사랑으로 있는다. 이것도 사실 너무 이기적인 처사가 아닌가. 네, 그쵸. 네, 진짜 맞는 말이긴 한데 사실 그걸 당하는 상대방한테는 못할 짓이긴 하죠. 맞아요. 이게 진짜 그 상대방한테는 되게 미안한 일이고 이기적인 일이라 생각해요. 뭔가
내 마음속에 아직 다른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이 있기 위해서 다른 사람 또 만난다. 네. 이거는 사실 좀 차라리 가만히 자신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걸 좀 삭히는 게 더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통 헤어지고 난 후에 한 3개월 뒤에 진짜 외로움이 막 갑자기 닥치는데 그때 아무 사람이나 잡아서 막 사귀다가는 진짜 그건 쓰레기가 되는 거죠. 오히려 그 기간을 잘 혼자 견뎌내고 약간 혼자 다니는 걸 편하게 해지거나 아니면 자신의 커리어를 훨씬 더 많이 쌓아서 내가 나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된 후에는 이제 알아서 다른 사람들이 천천히 다가와 주지 않을까. 맞아요. 사실 저는 그래서 약간 좀 역설적이지만 연애를 하고 싶을 때 하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 오히려 약간 혼자만의 삶에 충분히 맞아요. 만족하고 있을 때 그쵸, 뭐 그쵸. 알아서 생기는 연애 사람을 찾아야 네. 된다. 그런 자연적인 상태가 가장 건강한 만남이 아닌가 생각을 저도 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연애 시장에 막 뛰어든 사람들은 생각을 해보면 정말 연애를 하고 싶지만, 그러니까 연애를 하고 싶은 건지 그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건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사람 자체를 보느냐 네. 아니면 그냥 사람을 사람으로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연애라는 행위를 하고 싶은 건지 그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건지 그 사람을 더 알아가고 싶고 그 사람과 많은 추억을 쌓고 싶고 그런 건지. 중요한 말이네요. 네,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차이가 있는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전자로 제가 말한 것도 이렇게 연애라는 행위를 하고 싶어서 만나봤더니 약간 다들 하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라는 해봤지만 막상 해보니까 별거 없고 좀 되게 심심하고 그런 걸 확률이 아주 높거든요. 약간 그러니까 오히려 환상을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네. 기대치가 너무 높으면 또 뭐가 왔을 때 별로 만족을 못하고. 그쵸. 그래서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좋아해서 만난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근데 상대는 또 아닐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정말 쓰레기가 되는 거죠. 너무 슬플 것 정말 같아요. 그 사람한테 미안한 일이 아닌가 그쵸.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약간 좀 자신에 대해서 좀 잘 이해를 한 다음에 정말 그런 감정을 교류하고 추억을 쌓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다가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럼 전 연인과 재회를 할 때도 자신이 충분히 다시 건강해졌을 때 만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아니, 저 약간 사실 미련이 살짝 남아있을 때 저 붙잡는 사실 게. 그 이별의 상황에 따라 다른 생각을 하는데 진짜요? 보편적인 이별을 생각해봤을 때 저는 다들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약간 개인적으로는 전 연인과의 재회를 약간 이건 안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어차피 똑같은 이유로 헤어질 것 같거든요. 전 연인과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재회를 하면 사람은 안 바뀌기 때문에. 아니 이미 나랑 맞지 않은 걸 확인했고 그쵸. 나랑 이거 뭔가 되게 많이 싸웠었고 물론 좋은 기억도 있었겠지만 되게 내가 이별을 생각할 만큼 상처를 줬던 사람인데 다시 만난다고 해서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죠. 이 재회는 그냥 서로에 대한 미련 덩어리들이 만나서 재회를 하는 거지. 네, 똑같은 그러니까 이유로 헤어질 것 같아요. 약간 이게 엄청나게 한 몇 년, 5년, 6년 그 정도 엄청 긴 시간이 지나지 않은 이상 다시 만나봐야 별 발전이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재회라는 게 그러니까 재결합의 의미로 재회를 그쵸. 말씀하시는 그런 거죠. 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해요. 어차피 한번 헤어졌던 사이는 결국 신뢰가 크게 한번 무너진 상태이고 신뢰는 다시 쌓기 참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뭔가 그 다음에 사소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 더 약한 기반 위에서 그런 흔들리는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전 연인과의 재회는 좀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마 전 연인과의 재회를 생각하시는 분 중에 대다수는 아마 미련이 남아있으신 분들일 것 같은데 아까도 저희가 말씀했지만 이게 한 번에 연애를 할 때 정말 최선을 다하고 그 사람에게 아끼지 않고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계속 했잖아요. 저희 계속. 그러니까 이게 그러지 못했으니까 앙금이 남아있는 거죠. 이게. 네, 그렇죠, 네. 그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약간 보통 이런 경우에는 상대 쪽은 별로 이게 마음에 안 남는 경우가 대다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께 얘기하고 싶은 게 사실 그 사람은 그가 그리운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잘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의 그 사람이 그리운 건지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 자체가 그리운 건지 그때의 그 사람이 그리운 건지 아니면 그때 네. 그 사람과 내가 그리운 건지 그 관계가 그리운 건지. 그쵸. 세상에 사람은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재회보다는 새로운 사람들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고 그냥 그 사람들이랑 건강한 관계를 쌓다가 또 마음 맞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랑 사귀어도 되는 거고 굳이 전 사람을 계속 붙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가지면서 좀 그쵸. 자신을 되돌아보고
관계를 나는- 정리하는 마음속으로 정리하는 시간도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쏟는 그걸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아니면 둘만 있는 시간이 엄청 오랫동안 지속되다가 또 혼자 남겨지면은 엄청 외로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차라리 연인 관계에 있을 때는 친구들과 시간을 확실히 많이 보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헤어지고 난 후에는 오히려 아까 친구들을 말했던 챙기는. 그런 좋은 친구들과 많이 시간을 보내면서 즐거운 경험으로 자기 자신을 많이 극복할 수 치유하고 있게. 네, 또 그렇게 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건 어떤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약간 좀 착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 다시 만나면 예전처럼 행복하겠지. 예전에 좋았던 추억을 갖고 있으니까 머릿속에. 절대 아니죠. 근데 사실 맞아요. 그렇죠. 이게 이별을 한번 겪고 한번 패스하고 난 후에는 더 이상 예전과는 같은 관계도 아니고 같은 입장도 아니고. 그렇죠. 옛날에는 이제 네. 노력하면은 고쳐지겠지라는 생각하겠지만 이별을 겪은 후에는 어차피 얘는 안 고쳐지는 애니까 이런 생각이 머리에 있는 상태로 재결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행복했던 추억 속에 있던 그 상황이 아니고 그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쵸. 다 바뀌었죠. 네, 그리고 추억은 미화돼요. 맞아요. 과거는 항상 예쁘게 보이기 마련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뭐 이별, 또 추억, 그리움에 대한 뭐 전연인과 재회까지 되게 다양한 주제를 다뤄보았는데요. 정화 씨 오늘 게스트로 나오신 소감 어떠셨나요? 네. 굉장히 깊은 주제까지 들어갔어가지고 네. 듣는데도 약간 명언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던 것 같고 네, 저의 연애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정리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되게 이번에는 뭔가 주제가 주인 만큼 좀 차분하게 진행이 된 것 같네요. 뭔가. 완전 가을가을해요. 네. 그렇지 않나요, 성현 씨? 이게 되게 아니 뭐 이별인데 뭐 기분이 막 하이텐션이 될 순 없죠. 저도 오랜만에 약간 가을 감성 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봐서 저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나름대로. 맞아요. 일교차도 심하고 쌀쌀해지는 요즘 가을날 이렇게 나의 포옹시대 한번 들으면서 뭐 공부를 하시거나 약간 좀 생각을 정리하는 그런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께 마무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포항공과대학교 방송국 PBS 나의 포공시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